자, 그 23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법 이제 2개 남았네요. 외국인 토지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사무소 작성법 나오는데 외국인 토지법은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국인 토지법도 거의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외국인 토지법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외국인이 어떻게 할 때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지의 각종 권리 설정할 때 적용 안 된다. 건물만 취득할 때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외국인이 아파트 취득합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집합 건물에 뭐까지? 대지권까지 적용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은 세 가지만 기억하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뭡니까? 외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였었죠. 그리고 얼마 이상이 2분의 자, 대한민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2분의 이상이 뭐라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 토지법은 상호주의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도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고 그랬죠. 이때 상호주의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상호주의 결정권자는 일단 국토교통부장,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라 그랬죠. 국토교통장관. 자, 그 다음에 자, 신고하셨습니다. 일단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계약 외원인 계속보유 신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은 언제부터? 계약 체류부터 언제까지? 60일 어디다가? 시군구에 되죠. 자, 계약 체류부터 시점, 날짜, 장소 세 가지를 다 기억하라. 그래서 체결일부터 60일 시군구. 이거 신고 안 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신고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원인은 상속 경매 판결 환불권 행사 법인의 합병 요게 계약 외원인인데 이건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시군구 이렇게 되죠. 요거 신고 안 하면요?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계속보유 신고는요? 일단 언제부터? 변결로부터 6월 시군구. 요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취득 허가가 있었죠. 허가지역이 있었죠. 일단 허가지역이 어디였었죠? 허가지역 군사, 문화, 생태, 야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군사 뭐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 문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런 허가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리 허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일단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되지 않죠. 계약료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형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대리신고하는 부분이 있었죠.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어떻게 된다? 이때는 우편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서류가 보니까 전자문서로 보내주지 못하는 서류가 있죠. 이걸 뭐하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보내라. 며칠 이내? 14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대리신고하죠. 대리신고 신청할 때 이때 위임장에다가 뭐 첨부한다?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관리대장이 기록하라 그랬죠. 자, 이때 관리대장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 종료일 1개월이네. 자, 그냥 관리대장을 그냥 1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1개월이 아니에요. 분기 종료일 1개월이네. 자, 어디다가 시도지사가 통보를 했죠. 통보하던 시도지사는 이걸 1개월, 여기는 그냥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 어디다가? 국토부장. 자, 여기다가는 분기 종료일 나오면 또 틀리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할 때는 분기 종료일 1개월이 내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을 통보할 때는 언제? 그냥 1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자, 넘어갑니다. 문제 풀죠. 37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 외국인 토지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건물 자체도요 취득할 때는 적용 안 되죠.
건물 권리도 마찬가지고.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 외국인토지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도, 자,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할 때죠. 자, 그 외 권리는 일단 적용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외국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쪽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단체도 포함된다. 자, 얼마 기억하라 했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사원, 구성,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렇게 됐죠? 2분의 1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 2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했습니다. 외국인토지법 해당되고요.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토지 보유를 양도할 경우는 적용 안 되죠. 뭐 할 때만요?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의 개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상호주의죠? 상호주의인데요. 상호주의는 필수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호주의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 하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 38번 문제 보죠. 자,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외국인 토지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속, 경매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상속, 경매 뭐예요? 계약 외의 원인 취득이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용되죠? 자, 그럼 이번에 외국인은 부동산거래 신고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 취득 신고 제외된다 그랬죠?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도 적용 안 되고요.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적용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 부분이 맞는 거네요. 4번에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분의 1이라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당연히 외국인 토지법 적용되죠. 39번 보죠. 다음 중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외국인이 증여에 의하여 국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토지 소재에 관할 시군청자에 신고해야 된다. 자, 증여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60일. 자, 계약 의뢰는 토지 취득은 뭐예요? 계약 의뢰는 토지 취득은 언제부터?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 취득을 한 경우 매각 결정기로부터 6개월 이내 시공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경매, 계약 외의원인이죠. 계약 외의원인은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죠.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대금 완납일이죠. 경매 취득일 언제? 대금 완납일이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이 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6개월 이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예요? 예, 네, 그렇죠. 판결, 계약 외원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신고 의무 면제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 제외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자가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그렇죠. 6개월. 자,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 부분을 더 보면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개업국내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외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시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취득할 때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취득할 때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적용 안 되죠. 이번에 토지 취득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를 경우를 제하고는 당사자 위임받은 자가 대리해서 할 수 있다. 자, 대리해서 할 수 있죠. 다만 전자문서는 대리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토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서 첨부한다. 자, 3번 잠깐 보죠. 허가죠. 자, 허가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 신청서에 뭘 첨부하냐면 합의서가 들어가요. 조심할 것은 계약서 4번 첨부해야 된다. OX. 계약서 4번 첨부해야 된다. 틀립니다. 왜 틀리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니까 계약서 4번 첨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야죠. 자,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야 되니까 계약서 쓰면 안 되죠? 계약서 3번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합의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자,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인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더라도 자,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인증함에 있어서 뭐가 적용된다?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집합 건물의 대지권도 적용된다 그랬죠. 43번 개업국내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1번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맞는 내용? 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토지법 적용될 수 있다. 자, OX. 예. 대한민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토지법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을까요? 예. 대한민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 이게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2 이상이 누구라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보죠. 자, 국토교통장관은 토지 취득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한다. 누구예요? 시군 구청장이죠? 시장구청장. 자, 3번에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을 벌금에 처한다. 자, 신고는 과태료죠? 자, 계약 의뢰는 토지 취득 신고 어떻게 되죠? 계약 의뢰는 토지 신고 위반하면 300만 원. 계약 외원인과 계속보유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허가 부분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취득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제출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요거는 신고 확인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체 없이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구청장은 토지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장에 기록하여 있고 이거를 국토교통부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시군청장은 자, 시도지사에 통보하죠. 어떻게 통보하죠? 언제까지?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여기는 분기 종료일에 들어가지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다시 국장에게 통보하죠. 이때는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분기 종료일이 빠지죠? 그냥 1개월 이내.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이다. 예, 맞고요. 자, 생태경관 보전 허가지역이 뭐였죠? 다시 한번 허가지역이 군사, 문화, 생태, 야생. 군사기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또 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부분에 매매, 교환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시는 계약 체류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 아이고야, 내가 그 답을 얘기해봤네. 자, 매매 교환, 자, 이때는 뭡니까? 토지 취득 시에 취득일로부터가 아니죠? 뭐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교환은요? 신고 대상? 교환 신고 대상? 이죠. 교환도 취득이죠. 그러니까 교환도 자, 내국인과 외국인이 교환하면 한쪽은 넘어가는데 한쪽은 취득이죠. 이건 뭡니까? 신고 대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취득과 계약으로는 취득입니다. 그럼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증여, 다 취득입니다. 이건요. 자, 여기는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뭐다? 계약 체결일부터. 자,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도 자, 계약 체결 60일 이내 시군전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예, 제외되죠. 자, 그러면 이제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향교재산법에서 정한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자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받아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누구의 허가냐 이걸 잘 보시면 이거 1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향교재산은 누구 소유죠? 그 마을? 유림이라 그랬죠? 유림. 그래서 이거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향교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 전통사찰 좀 밑에 나오네요. 전통사찰 처분할 수 있죠. 중개대상물에 해당 되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향교 유림 겁니다. 처분할 때는 누구의 허가받고 시도에서 허가받고 처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관할청 허가받는다. 다만 교직교사, 체육장 등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자, 직접 교육에 공하는 교육에 이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있죠? 그건 못하고요. 나머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구의 허가받는다? 관할청. 이때 관할청이 뭐라 그랬죠? 관할청이 자, 초중 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은 교육부 장관. 이 관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사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장 설립 완료 전에 공장용지나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네,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농공단지? 네? 자산관리공사? 경매구매? 산업단지 관리기관? 처음 들어봐요? 진짜? 공법에서 들어봤어요?
공장단지. 처음 들어봐요.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거는.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 뭐 있었어요? 지역협동조합. 이제 순서로 나면 기억하죠? 지역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이젠 기억날 겁니다, 아마. 자, 지금 여기에 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장설립 완료 전에 공장용지나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 어디다 양도하라? 산업단지 기관에 양도하라. 그러면 산업단지 관련 이걸 직접 매수해서 다시 분양하거나 아니면 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뭐한다? 중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런 것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취득하나 설 수 없으나 담보권 실행을 인하여 부동산 취득하는 거 예외를 한다. 여러분 종합금융회사 흔히 종금 그러죠? 뭐요? 신한은행 무슨 지주회사 무슨 회사 많죠? 이게 종합금융회사는 자 이거는 제가 공매에서 경매 공매에서 강의 많이 했던 겁니다. 이런 금융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왜? 가진 게 뭐밖에 없는데 돈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취득한다면 땅만 잔뜩 사갔죠. 그리고 이렇게 불법 취득하면 그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취득하는 거 가능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것을 마냥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거를 직접 처분하기도 하고 어디다 맡겨서 자산관리공사에 맡겨 처분하는데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통사찰 주지가 동산 또는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 누구 허가? 문화체육관광장관의 허가. 자,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저쪽까지 귀찮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자, 일단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자 대여 그 다음에 또 담보와 그 다음에 양도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대여담보는 누구의 허가만 한다?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양도는 처분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허가다?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의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 더 여러분이 추가해서 기억. 이거는 시험 문제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나 더 추가는 여기 2개 다 못다. 대표단체의 대표자 있었죠? 대표자의 뭐가 필요하다? 예, 승인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승인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3번 나왔던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됐고, 자, 이제 243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 있죠? 요거를 보도록 하죠. 자, 확인 설명서 여러분들 112페이지를 펴세요. 자, 이제부터는 또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2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됩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1, 2, 3, 4 4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1은요? 무슨 용? 주거용. 확인 설명서 2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3은 토지. 확인 설명서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확인 설명서 1 무슨 용이다? 주거용. 자, 단독 공동 매매. 요번에는 입으로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기다 칠판에다 이렇게 한번 썼는데 입으로만 할 거니까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필기하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최대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확인 설명 자료 부분이 있었죠. 이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등기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재산 이거 체크하도록 돼 있죠.
자, 이거 왜 체크해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 방법에 있어서 뭐라고 됐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자, 내가 제시한 자료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체크한다 그랬고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자, 자료 요구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누구한테?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원에게 자료 요구 할 수 있죠. 이때 불응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응시 일단 설명하고, 예, 취득은행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다 기재하면 된다 그랬죠. 자, 불응사항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의사항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 내용이 있네요. 자, 일단 실거래가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고 보아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서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나눠지죠.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떻게 기재한다?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죠. 개업공개 세부 확인 사항은요,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죠. 아, 참, 생각난 김에 저도 자꾸 까먹어서 생각난다. 갑자기 생각난다. 특강할 때 요약집 꼭 갖고 오세요. 서식 작성법 있죠? 요거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서식 작성법 요약집 갖고 일단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을 꼭 갖고 오셔야지만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 확인 사항은 일단 개업공개사 확인해서 기재하고 세부 확인 사항은 어떻게 돼요?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란에 있는 거와 세부 확인 사항란에 있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일단 세부 확인 사항란만 일단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기본 확인 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건축물. 자,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 실제 이용 상태까지요. 건축물은요. 자, 면적, 그다음에 또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실제 용도까지 했죠. 구조,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검출 여부 기재한다. 이거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확인해서 기재해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가지고 기재하죠. 그런데 방향은 직접 가봐야 되지만 되죠. 자, 방향 주거용은요. 주실, 거실, 안방 등 주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요. 비주거용은 주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을 명시하라 이랬겠죠. 내가 창문을 기준으로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출입문 기준으로 뭐다 이런 걸 체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 기재사항 있죠. 자, 소유권에 관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거 을구 이렇게 되죠. 자, 을구 안에 뭐가 기재돼요? 근저당 있겠죠. 자, 근저당은 뭘 기재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전 거래 규제 이거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건폐 용전 사항은요.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그 다음에 또 지역지구 허가신고 투기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이용 제한 사항 이거는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은요. 누가 확인? 개업공개서 직접 확인해서 기재하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이죠.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기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이 겠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합니다.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특히 교육시설은 초, 중, 고등학교 있고요. 판매 의료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시설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하고 뭐 있어요? 관리주체. 자, 여기에 관리비 있나요 없나요? 없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몇 킬로 이내 거? 1km 이내 거랬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전 금액 등 중개 완성 전에 거래전 금액 기재한다 그랬죠. 이때 개별 공시가격 공시가격은요. 개별 공시가 공시가격은 임대차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성 유세율은요.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있죠. 임대차의 경우 이건 제외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개업공개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고. 자, 세부 확인사항이 있었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상. 자, 주거용은요.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죠. 자, 임대차에는 뭐가 기재돼요? 보증금, 그 다음 월차임 계약기간, 그 다음 하나 더. 그렇죠. 장기 수선충당금 기재하죠. 그거 외에 이제 법정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정원수, 조각물.
자,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죠. 세부확인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설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있고요. 소방에는 소화전, 비상벨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원 진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설문 이렇게 되죠. 이때 주거용의 그 밖의 설문을 뭘 기재한다? 주거용의 그 밖의 설문을 가정, 자동화, 시설. 자, 그 외 IT 시설 이렇게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있습니다. 벽면 도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있어요. 환경 조건 1조 소음, 그 다음에 뭐 진동까지 1조 소음, 진동까지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요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세 번째 란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있죠.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력인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요, 서명 또는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확인설명 2. 자, 이제 공통되는 거 안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이 부분에서 보면 입지 조건을 보세요. 입지 조건에 보니까 도대주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주거용과 비교해서 뭐 두 개가 빠졌어요. 교육과 판매 및 의료시설 이게 빠져 있죠. 자, 그거 빠져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용과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예, 비선호시설이 빠져 있죠. 자, 주거용은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비주거용 비선호시설이 일단 없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 세부확인사항. 자, 세부확인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죠. 실제거래관계 이것도 주거용과 똑같다 그랬죠. 다만 임대차가 주거용은 주임법상 임대차고 비주거용은 상임법상 임대차고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밖의 설물 있죠. 내부 설문 상태, 내부 설문 상태, 그 밖의 설물 요거는 자, 이건 또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분리되죠.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 다음에 또 전기 용량, 그 다음에 또 용시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벽면만 나왔죠. 도배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빠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주거용과 대비 환경 조건 있죠.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고 비주거용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확인설명서 3 무슨 용도? 토지죠. 토지용 있습니다. 자, 일단 건물 자체가 없죠.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싹 빠졌습니다. 건물 관련된 내용이 싹 빠졌고요. 자, 입지 조건 보세요. 뭐가 나왔죠? 도로, 대중교통. 자,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교했을 때는 뭐가 빠졌어요? 주차장, 교육, 판매가 빠져있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있네요. 자, 비선호시설 볼까요? 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 있죠.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 없죠. 근데 어디에 있다? 토지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다. 자, 거래전 금액 등 내용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 세부확인 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부분만 있었죠? 이게 또 내용이 좀 틀리죠. 자,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재되고 이때는 보증금 계약기간, 그 다음에 월차임. 자, 장기수선 충당은 없죠, 임대차. 왜요? 예, 건물 자체가 일단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구축물, 적치물, 그 다음에 진입로, 경작물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일단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1을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것만 해놓으면 70%는 여러분들 기억이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확인설명서 4 무슨 용도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대상물건 표시란 보세요. 표시란에 등기 등록지라고 되어 있죠. 등기 등록지. 소재지는 뭘 갖고 확인한다? 예, 등기상. 대장이 아니죠. 등기상 증명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 있죠. 임목은 뭘 가지고?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부.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있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재단 목록과 재단 등기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증 금액 등 쭉 나와 있고요. 자, 세부 확인 사항에 나오는 부분. 여기서 실제 거래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이 있었죠. 자, 여기는 뭘 기재한다? 일단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 자, 지상권 있고 유치권까지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죠.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 여기만 일단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고요. 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한번 해봤고, 이를 이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자, 47번. 공사법령상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식으로 주거, 비주거, 토지, 임목강업적 공장지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문, 영문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영문이 있는데 교재에서는 영문이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국문 있고요. 영문 있거든요. 영어가 서식은 똑같아요. 혹시나 처음에 제가 영문으로 나왔을 때 문제 한번 모의고사 낸 적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낸 적이 있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그 서식을 정확히 기억만 하면 뭔지를 알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그대로 서식 똑같이 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소속공개사가 당해 중개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예,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예,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1, 2, 3, 4에 다 있죠. 그 다음에 비정유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비주거에는 비선호가 어디에 있었죠? 주거하고 토지 이렇게 있었죠. 임목광업재단 공장자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란이 없다.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도대주 교판이 있을 수 없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규정, 그란 없죠.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을 조사하여 확인설명서 1의 환경조건 요소와 입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자, 보죠. 소방. 소방 어디 나오죠? 오른쪽 세 번째. 그게 뭔데요, 이게? 소방이 환경인가요? 내부시설이죠. 소방 내부시설. 지금 문제가 환경과 입지라서 다 환경과 입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내부시설이죠. 배수, 내부, 소음, 일조 소음, 진동, 환경이죠. 교육, 입지, 진동, 환경, 수도, 내부죠. 내부, 수도 내부에 있죠. 일조량, 환경, 판매, 의리설, 열공급, 내부, 도로, 주차장. 다 체크했죠? 네, 그럼 개수 맞추면 돼요. 자, 환경 조건 몇 개? 3개. 입지 조건 4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어지간해서 다 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상 1. 개업기 기본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사항을 모두 고르면, 자, 기본확인사항이냐 세부확인사항란을 따질 때는 일단 세부확인사항란만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권리관계 기본, 중개보수. 중개보수라는 세부보다 별도란이죠. 자, 기본확인사항과 세부확인사항은 있고 그 중개보수는 밑에 보수란이 별도로 있죠. 별도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기본, 경비시설 관리 주체, 수도전기, 소방, 세부, 건폐 용적률, 공법상 거기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예, 환경 조건이죠. 비선시설, 기본. 이게 기본확인사항은 5개. 자, 50번. 작년, 재작년 문제. 공사법령상 비조용 건축물의 중개대 확인서를 작성 시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실제 나와요. 비주거용에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 자,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죠. 저 이쪽에 있죠. 자, 그럼 이쪽에 뭡니까?
기본항기 상란이 주차장. 이거 주차장 어디 있던 거죠?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기본항기 상이죠. 자, 잘 보세요. 50번도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51번도 보세요. 26회 작년 문제입니다. 공개사법령상 토지매매의 경우 환경성 서식에 개업공개사 기본항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쉬웠어요.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이죠. 2번. 자, 다시 한번 보죠. 토지죠? 토지는 또 뭐밖에 없어요? 실제권익관계 밖에 없죠? 실제권익관계. 기본확인,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세부확인사항은요, 뭐밖에 없어요? 토지 이용해 보세요. 토지 이용해 보니까 실제권익관계, 공시대적 권리관계. 그것만 세부확인사항이죠. 나머지는 다 기본확인사항이죠. 실제권리관계, 공시대적 권리관계. 자, 머릿속에 서식이 이제 그려져야지만 돼요, 여기는. 자, 52번. 확인설명서 1. 주거용건증을 작성 시 기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번. 대상물건의 표시라는 토지대장 및 건축대장 확인에 기재한다. 맞는 내용? 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은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 실제 권리관계,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자료를 요구해서 고지한 사항 기재하죠. 3번에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에 맞춰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예, 이것도 설명 당연히 해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는데 분양되지 아니하여서 건축주나 아니면 건설업자 명의로 등기가 만천인 상태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임대차 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자 4번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체계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자 근저당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 체계액을 기재하면 된다 그랬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적 유세율 나는 중개관세례 전 지방소법 내용 확인해 기재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예, 생략한다. 생략한다라고는 정확히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예, 제외한다가 정확히 표현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냥 53번에 중개대상 확인서면서 1의 각 란의 기재 내용이 잘못 설명한 것은 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전 거래기재 상란은 중공년도 위반 건축물 여부 토지거래허가 투기 건폐율 용적 사항을 기재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자, 토지용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에 기재하는 거 있어 없어요? 뭐 있어요? 예, 토지거래 허가요. 투기, 건폐 용적률. 이건 공법상 여기에 기재되죠. 그런데 중경년도 위반 건축물 여부는요? 대상 물건 표시란 1번 란 있죠? 대상 물건 표시란 있습니다. 자, 내부 설문 상태라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나머지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그박지 설물 기재하고 환경 조건은요? 일조, 소음, 진동이죠. 자, 그 다음에 입주 조건, 예, 도대주 교판, 이겠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자, 거래증 금액 내는 거래증 금액과 개별 공시가, 공시 가격 기재하죠.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의 서식의 기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1번 임차권 등기된 것이라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란에 기재한다. X. 그럼 어디다 기재해요?
그렇죠. 등기부 기재상란 있죠? 그 등기부 기재상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기재상란이 있고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일반 임대차는요. 어디에다가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비선호시설란에는 개업공개사가 권리전 어린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자, 비선호시설은 이제 이거부터 따져봐야죠.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있었던가요? 세부 확인 사항란에 있었던가요? 네, 기본 확인 사항란에 있었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죠. 3번에 건편상한, 이혼주상한은 토지이용기 환서를 확인해 기재한다. 시, 군조례.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은 지방세법 내용 확인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기재한다. 자, 취득세. 그 다음 뭐 있죠? 취득세부터는 목적세가 기재되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 밖에 설문란은 그 가정전원시설의 설치 여부를 매도인들의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55번. 다음 중 주거용 건물의 확인 설명사항 임대차 중개 시에도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뭐죠? 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 규제하는 사항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일단 다 들어가죠.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 필요하겠죠? 자, 개별군 시지가 공시가격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시 부담은 조세 성류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죠. 자, 56번. 자, 공유전사법령상 중개대에서 확인설명 작성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시설 지구단위 교육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기재한다. 맞는 내용? 예. 자, 도시군 계시설 지구단위 교육구역 이거는 개업공개 확인해서 기재하고 자, 이번에 주택은 비선호시설 입주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자, 어느 란에 있는 것만 일단 체크하면 되죠. 비선호시설 기본하기상, 입주조건 기본하기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럼 자료 요구 아니고 직접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죠. 거래전 금액은 3번에 개업공개사 세부 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이죠.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자, 취득시 부담할 존재세율은 중개대상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 기재한다. 취득시 부담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중개보수 법령으로 정한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는 부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일단은 제외라고 하는 것보다 별도로 맞는 거죠. 별도로 중개보수와 별도로 뭐를요? 부가가치세. 자, 이제 얼마 남았네요. 문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쉬워요. 안 쉬워요? 헷갈려요? 제가 내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자, 일단 57번. 국내도법령상 개업공개사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대상물건 표시 뭘 갖고 확인? 대장, 권리관계, 등기부, 건폐 용전 상한, 시군조례,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실제 거래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치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단 중개보수는 앞부분부터 잘라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실제로는 실제 거래금액 계산하죠. 근데 어쨌든 기재 요령대로 일단 공부를 해놓으라 했죠.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기재 요령대로 공부하라. 자, 실제 거래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거죠. 별도로.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 시차면 개업공개 소속공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고요. 자, 58번 확인 설명서 2 비조건입니다. 기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내부 설명 상태란과 벽면란은 개업공개사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예, 세부 확인 사항란 있죠? 대상물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임대인이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그 다음에 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권리관계 사항, 내부설 상태, 벽면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자, 대상물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있죠? 거기는 자료 요구에서 불응 여부 기재한다 그랬죠? 그럼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죠? 자, 비주거용이니까 뭐뭐뭐 있다? 비주거용에 세부 확인 사항란에 뭐 있었어요? 실제 권리관계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예, 내부 설명 상태 있었죠? 또 벽면 상태 있었죠? 자, 환경 조건 없었죠? 자, 이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규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래도 기재하라 그랬죠? 뭘 확인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만.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내부 설명 상태란에 그 밖의 설물란은 상업용은 오수전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오수전설 용량, 용수설 기재하죠? 자, 일단 그 밖의 설물 잘 보세요. 비주거용은요, 상업용과 공업용 나눠지고, 상업용은 뭘 기재한다? 오수, 정화설용. 공업용은요? 일단 오수전설 용량, 전기, 용수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예정 금액 등 란의 거래정 금액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정 금액을 개별 공시가 공시가격,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 기재하죠. 근데 개별 공시가 공시하면 어떤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별 공시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59번 문제 보죠. 자, 다음 확인 설명서 3. 토지 서식에 관련 내용 잘못된 것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성률 세율 뭐야? 취득세, 농토세, 지방교육세, 임대차의 경우 일단 제외한다 그랬죠? 생략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거래정 금액 등라는 거래정 금액과 개별 공시가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비선리스는 환경 조건란을 기재한다. 1조 소음 진동은 자, 1조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 환경 조건이 자, 1조 소음 진동 세 가지 환경 조건이죠. 근데 이 환경 조건이 토지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비선호 시설은 있는데 환경 조건 난이 아니고 뭐요? 비선호 시설 난 별도로 있죠. 자, 그러면 입지 조건란에 토지죠. 도로하고 대중교통만 있죠. 그다음에 중개업 실비금액 산출내역 거래 이전 금액에 따른 부분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기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거의 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자, 61번 문제만 풀고 가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4 서식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물건 표시라는 대상물건별 등기상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예, 맞고요.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 상태, 공장재단 목록, 등기상 증명서, 재단은 재단 목록과 그냥 재단 등기상 증명서가 관다 그랬죠? 맞고요. 자, 대상물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자, 이전원에게 요구한 사항 및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하되 자료 제출 불응한 경우 취득에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뭐 다 1, 2, 3, 4 다 있는 거 설명하고 기재하라 이렇게 됐죠. 자,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류 세율, 중개 완성 이전 지방법령 내용 확인하고 중개부서 실비금액 산출 내역
선출력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낸 건 아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중개활동 부분을 할 거고요. 또 일요일 날 보겠네요. 자,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